팔단원 속도, 가속도와 미분. 첫 번째, 속도, 가속도. 이거 학교에서 네, 뭐 물리 배웠으면 다 배운 내용입니다. 속도와 가속도로 할게요. 속도와 가속도로. 우리는 이제 직선 운동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평면 운동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이게 기본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위치 이제 X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X는 T에 대한 시기겠죠. 시간이니까. X는 FT일 때, 뭐 이런 얘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주고 싶어. 그럼 이제 X는 FT란 함수, 그래프 아무거나 그냥 잡아볼게요. 여기는 시간축, 여기는 위치축. 그럼 그래프가 뭐 어떻게 그려지겠지? 만약에 뭐 원점에서 출발했으면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X는 FT가 그려질 텐데, 자, 시각 T에서 위치, 여기 A라는 점이라고 잡아주고, 여긴 B라는 점을 잡아줄게요. 여기 시각 T에서 위치를 FT라고 잡을 수 있고, 시간이 이제 델타 T만큼 흘렀다고 합시다. 여기 델타 T만큼 시간이 흘렀어. 시간의 변화량은 이제 델타 T라고 하겠죠. X의 변화량은 우리가 델타 X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여기는 시각이 T 플러스 델타 T. T 플러스 델타 T일 때 위치, 여기가 F T 플러스 델타 T인데, 시간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뭐냐?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고 싶다. 첫 번째,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평균 변화율이 뭐야? 평균 변화율은 여기선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 X의 변화량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델타 T분의 위치의 변화량은 델타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위치가 X입니다, 지금. 델타 T분의 델타 X. 그럼 델타 T는 그대로 그냥 델타 T라고 놔두고, 델타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변한 이 양이 지금 델타 X잖아요. 델타 X니까 FT 플러스 델타 T 대입한 거에서 빼기 F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시각과 위치의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은 용어를 하나 붙여줬어. 뭐라고 하기로? 평균 속도다 이렇게 하기로 이름을 붙여줬어. 얘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시각과 위치의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은 평균 속도라는 이름을 줬다고. 평균 속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고. 여러분들한테 속도 구하라고 하면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구했던 그 속도가 평균 속도라는 거야. 평균 속도. 알겠죠? 평균 속도라는 거고.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한마디로 위치의 평균 변화율이야. 위치의 평균 변화율. 위치 함수에서 위치의 평균 변화율이다. 어쨌든 평균 변화율이 평균 속도야. 그럼 평균 속도가 지금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야. 말로 쓰면 시간의, 왜 이래 이거? 시간의 변화량 말로 써보자.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거든. 자,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자, 지금 내 수직선 위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가면 이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만큼 이동한 거란 말이야. 위치가 이제 이만큼 이동했어요. 근데 내가 이만큼 이동했다가 조금 후에 다시 원점으로 왔으면 위치의 변화 얼마입니까? 위치의 변화 0이죠. 그러면 내가 뭐 3초 후에 저기까지 갔다 여기까지 왔어. 평균 속도 얼마?
0이 되는 거지. 평균 속도는 분자가 뭐니까 위치의 변화량 말이야.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디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위치와 처음 위치만을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럼 평균 속력이라는 건 뭘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시간의 변화량은 똑같아요. 시간의 변화량은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이동거리. 이동거리하고 위치의 변화 차이점 이해하겠어요? 내가 1m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1m 이쪽으로 오면은 이동거리는 2m, 위치의 변화량은 0. 그럼 속도는 0, 속력은 뭐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속도는 위치의 변화량, 그 다음에 속력은 이동거리라는 거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시각 t에서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미분계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시각 t에서 순간 변화율은 델타 t분의 델타 x. 평균 변화율의 뭐다라고 하면 돼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이거죠. 리미트 델타 t니까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쓸 수도 있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는 아까처럼 바꿀 수도 있죠.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얘는 계산하면 뭐라고 그래 이거를? f't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f't. f't는 ft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거든. 근데 ft가 지금 x죠, x.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그거 어떻게 기호로 쓰지?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t, x, t, t.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시간과 위치 함수에서 순간 변화율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평균 변화율은 평균 속도라고 했으니까 순간 변화율은 순간 속도라고 하겠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뭐냐면 너 이름이 순간 속도인데 순간 속도에서 순간은 생략해서 말합니다.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속도는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 속도 구해봐. 그럼 뭐 구하는 거다? 순간 속도 구하는 거야. 순간 속도라는 거는 시각과 위치의 함수에서 순간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시간과 위치에 대한 함수면 미분하면 순간 속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순간 속도는 미분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속도는 우리가 이제 기호를 주는데 보통 이제 V 이런 기호를 씁니다. V. 속도가 velocit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V라는 기호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아니야? velocity 아니야? 영어, 언어 잘하잖아. 속도. 지서봐, 속도. 맞아? 왜, 오래. 야, 너무한데? 그러면은, 그거는 속력이야, 속력. 속력이야. 야, 그럼 순간 속력은 어떻게 될까? 순간 속력. 순간 속력은 이제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순간 속력이라 그래. 알겠어? 속력은 속도의 크기. 그러니까 속도는 크기하고 방향에 있는 거고 속력은 이제 크기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속도의 절대값. 속도의 절대값.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한다. 알겠죠? 속도는 velocity고 속력은 speed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 같은 경우는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속도가 양수입니다. 방향이 있어요.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속도가 음수입니다. 음수. 근데 속력은 양의 방향으로 가든 음의 방향으로 가든 다 양수겠죠. 절대값 씌운 걸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속력을 구해봐. 그럼 뭐 하는 거야? 속도의 절대값 씌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속도를 구해봐. 그러면 순간 변화를 구해봐. 이런 얘기야. B를 쓸 때 꼭 왼쪽에 이렇게 초대값 조금 V요? 이거는 지금 그 소문자. 우리가 말하는 이 V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 소문자라서 그런 거예요. 소문자. 그러면 되죠. 내가 왜 이렇게 되냐고? 우리가 y는 fx 하면은 f'x가 dy dx잖아.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근데 여기가 x로 바뀌고 여기 t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x니까 여기가 x 되고 여기 t로 바뀌는 거, 여기 t로 바뀌는 이 차이. 지금 다음 순간 속도 밑에 있는 것도 B예요. 네? 속도? 네, 속도 v. 이건 속도의 절대값이라는 거야. 아니야, 속도의, 오늘 편집하기 힘들게 쌉소리가 많네. 순간 속력은 우리가 이제 뭐냐면 속도의 크기입니다. 속도의 크기. 그래서 속도의 크기를 이제 절대값 v 이렇게 나타낸 거야. 알겠죠? 속도가 3이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속도가 나온다는 거고, 속도가 마 3이면 음의 방향으로 크기가 3이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이제 속력이라는 건 절대값 씌우니까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크기는 3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자, 속도가 양수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V 이렇게 써도 뭐 별로 상관없긴 해요. 알겠죠? 필기체로 쓰는 거 보냐? 속도가 양수면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속도가 양수면은 양의 방향으로 뭐 이동. 근데 보통 이제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방향으로 뭐 운동을 한다. 이동을 한다. 그럼 이제 V가 속도가 0보다 작으면 음의 방향으로 운동 이렇게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속도가 0이면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거야. 속도가 0이면 정지도 되지만 방향 전환.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방향 전환이 뭐야? 야, 이렇게 가다가 지금 속도가 양수죠? 그럼 뒤로 가려면은 양수였다가 갑자기 음수 되나요? 0을 거쳐야 되는 거죠? 양수에서 0 됐다가 음수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 전환할 때 속도가 0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시각과 위치에 대한 함수 하나 줬어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t로 묶어내면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원점을 출발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0일 때는 0이고 그 전에는 없는 거죠. 원점 출발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근이 이제 마이라고 마2니까 0, 1, 2 이렇게 진하게 그려야 되겠죠? 그럼 간격이 일정하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x는 ft가 그려져야 되죠. 그럼 봐봐. 자, 얘가 위치에 대한 함수니까 지금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야, 그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속도가 어때요? 속도가 증가하니까 앞으로 가고 있는 거겠죠? 속도가 양수란 말이야, 양수. 속도가 뭐야? 미분하면 속도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죠. 위치 함수에서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지금 속도가 양수라는 거야. 얘는 지금 속도가 0이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속도가 0이란 말이야. 속도가 0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지야? 얘는 정지 아니지? 앞으로 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뒤로 바뀌는 거지. 앞으로 가다가 뒤로 바뀌었어. 뒤로 가니까 속도가 뭐야? 음수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 계속 음수고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됐어? 속도 0 됐죠?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방향 전환 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위치 함수 가지고 이제 속도 함수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를 이제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할 때 얘가 이제 t니까 f't 이렇게 해도 되고 x는 t에 대한 식이니까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기호도 알아줘야 된다고.
내가 그냥 바로 속도 이렇게 쓰기도 할 텐데 dx dt 이렇게 하기도 해요. dx dt가 뭐야? 속도야. 속도는 v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v는 3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 이렇게 돼. 속도함수의 그래프 여기 연달아서 붙이면 어떻게 될까? 0되는 x값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거지. 0되는 t값. 0되는 t값 미분에서 0되는데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이제 t. 얘도 여기 t축이야. 얘는 x축이죠. 여기서는 x축이 아니라 이제 v축, 속도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 지금?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할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그럼 속도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돼? 0 넣으면 2니까 여기 2 이렇게 되고 그래프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여기 색칠해도 되겠다. 출발은 0이에요. 알겠어? 여기 이제 속도 v 함수.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게. 방향 전환 언제 하죠? t가 언제? 알파, 베타일 때 뭐 한다? 방향 전환. 그러니까 속도 함수가 0 되는 x값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 0 된다고 방향 전환 아니야. 부호 바뀌어야 돼. 야, 앞으로 가다 뒤로 갔다 이거 아니야. 뒤로 가다 앞으로 갔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이때 0 될 때 방향 전환 한다라는 거고. 양의 방향으로 언제 이동하죠?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한번 찾아볼까?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데 양의 방향 이동할 때 이걸 봐도 돼요. 이걸 보면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지금 이게 거리가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양의 방향,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죠. 원점에. 이게 음의 방향 이동이거든. 근데 이걸 봐도 되고 속도 함수에서 플러스면 양의 방향, 마이너스면 음의 방향, 플러스면 양의 방향이야. 그러니까 양의 방향 이동할 때가 언제야? t가 0에서 알파 사이. 그 다음에 t가 베타보다 클 때. 이때는 양의 방향 이동. 그 다음에 t가 어디일 때? t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일 때는 어떻게? 음의 방향으로 이동.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프 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시각 t에서 속도가 이제 속도는 이제 v잖아. 근데 얘가 시각 t에 대해서 속도가 나오는 거니까 v는 gt라고 하자. 아까 f 했으니까 bt일 때. 그러니까 gt는 어떻게 되는 거야? f't죠. 아까 미분하면 이제 속도라고 했으니까 gt는 f't 이렇게 되는데 gt일 때 얘도 평균 변화율이 있을 거 아니야. 이 gt 함수에. 첫 번째. 이번에 그냥 기호 이렇게 쓸게. 여기에서 평균 변화율. 뭐야? 속도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 얘기하는 거지. 속도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은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이겠죠? 아까 위치의 변화량이었잖아. 얘는 이미 속도 함수니까 속도의 변화량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델타 V 이렇게 쓰면 되겠죠? 속도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두 가지를 항상 알아두긴 하세요. 델타 t분의 g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gt. t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평균 변화율이니까 평균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아까는 위치의 평균 변화율이 평균 속도였고, 그다음에 속도의 평균 변화율은 평균 가속도입니다. 평균 가속도. 평균 가속도. 시간과 속도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은 평균 가속도라고 한다고. 알겠죠? 그럼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될까요? 시각 t에서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주어져 있는데 순간 변화율 구해봐. 그럼 뭐만 하면 되죠? 극한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것만 붙이면 되는 거죠? 뒤에 것도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딱 붙였어.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g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gt 이렇게 하면 여기가 순간 변화율이잖아.
뭐라고 쓸 수 있죠? G 프라임 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GT라는 함수 미분하는 거. 기호로 쓰면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기호. 자, V는 GT인데 T에 대해서 미분하면 V를 T에 대해서 미분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쓰면 돼? D, V, D, T. V를 T에 대해서 미분 이렇게 할 수 있다. 얘는 뭐라고 하겠어? 평균 가속도였으니까 얘는 순간 가속도. 그럼 순간 가속도에서 순간 어떻게 할까? 생략 안 씁니다. 우리가 가속도 물어본 순간 가속도. 순간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그게 가속도다. 가속도는 기호로 어떻게 쓸까요? 가속도는 A. 여러분들 아빠 자동차 할 때 빨리 달리라 할 때 악셀 페달 밟아 막 이렇게 하잖아. 그 가속도, 엑셀러레이션 이렇게 하는 거니까 AI. 그래서 AI. AI요? AI도 모르 엑셀러레이션이라고. 맞니? 맞대요. 네. 네, 그래서 가속할 때 그 가속 페달을 밟으면 속도 올라가죠? 그쵸? 이 A가 양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속도 함수의 접선의 양수죠. 그리고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야. A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음수된다는 거야? 속도가 준다라는 거지. 알겠죠? 속도가 준다라는 얘기야. 양수에서 줄 수도 있고 음수에서 더 줄 수도 있어. 알겠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위치는 이제 보통 x라고 쓰는데 위치를 미분하면 뭐 되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러니까 미분하면 속도야. 위치는 x라고 썼고 속도는 이제 v라고 쓸 건데 v는 x를 미분한 거죠. 어떻게 쓰는 거야? dx dt 이렇게 나오면 x를 t에 대해서 미분. 그럼 이제 시각하고 위치라면은 속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를 다시 미분하면 이제 뭐 된다는 거야?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는 이제 a라고 쓰고 a는 어떻게 하는 거야? 속도 함수를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dv dt 이렇게 쓴다고. dv dt. 알겠죠? 그러면 dv dt기도 한데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기도 하죠.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기호 어떻게 쓸 것 같아? 그건 아직 배우는 건 아니지만 미적분 가서 배우긴 할 텐데 얘 한 번 미분 더하면 어떻게 할까? d dt를 한 번 더 붙이는 거 아닐까? 우리 x를 미분할 때 x는 있고 d dt를 붙이는 거잖아. dx dt라고 쓰지만 d dt에 ft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 그러면 d dt를 두 번 붙여. d dt를 두 번 붙여. 그럼 d 제곱 d t의 제곱 x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dx의 제곱 dt의 제곱이 아니야. 그 의미를 알겠어? 왜냐면 dx dt가 결국에 뭐냐면 d dt x거든. 우리 ft 미분할 때 d dt 한 다음에 ft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게 뭐야? 요게 이제 x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잖아. 요게 가로 써도 똑같은 거라고. 그럼 두 번 미분한다는 건 얘를 두 번 붙이는 거야. 그럼 얘를 두 번 붙인다는 건 얘를 제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호로 이렇게 쓴다고. d제곱 dt의 제곱 x. 몰라도 돼요. 근데 맛을 보는 거야. 어차피 여러분들 이과 안 갈 사람 있나요? 이과 안 갈 사람 몰라도 되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됐다. 그러면 거꾸로 하는 건 없을까? 이거 바로 가는 거 있으면 거꾸로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야? 거꾸로 하는 거 이제 적분이라고 이름 부를 거란 말이야. 적분. 거꾸로 하는 거를 이제 적분. 적분할 때는 무조건 얘 되는 건 아닌데 거꾸로 가는 걸 어쨌든 이제 적분이라고 한다라는 것만 알아뒀으면 좋겠어. 우리가 어떤 함수 미분해서 얘 되면 적분하면 바로 얘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적분이니까 적분이야.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시각에 대한 변화를 배울 건데 첫 번째 길이 L에 대한 변화를 한번 볼게요. 길이 L에 대한 변화율. 자, 그럼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려면은 시간에 따른 길이의 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간과 길이에 대한 식이. 맞나요? 처음에 이제 시각 t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L.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이제 변한다고 할게요. 시간이 델타 t만큼 변했을 때 길이가 이만큼 늘어났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 시간이 델타 t만큼 변했다고 할게요. 시간의 변화량은 델타 t라고 할게. 그러면 이때 시각은 어떻게 되냐면 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돼요. 그럼 시간의 변화량이 델타 t면은 길이의 변화량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길이의 변화량은 델타 L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돼? 그럼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델타 t분의 델타 L 이렇게 하면 평균 변화율이죠. 순간 변화율은 앞에다 뭐 붙이면 돼요? 시간이 0으로 간다. 이것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길이 L에 대한 순간 변화율은 리미트 시간이 0으로 갈 때 시간의 변화량 분의 길이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는 이제 다른 기호로는 어떻게 쓸 수 있어? D, L, D, T 이렇게 얘기하면은 길이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과 길이에 대한 식을 주어지고 그걸 미분하면 그게 뭐가 된다? 길이의 변화율이 된다. 그럼 넓이의 변화율은 어떨까? 두 번째. 넓이 S의 변화율. 넓이 S의 변화율도 똑같겠죠. 시각 T에서 넓이를 S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할게. 이제 시각 T. 이제 시간이 델타 T만큼 변했어. 시간이 델타 T만큼 변하면은 이제 넓이도 이렇게 변했다고 합시다. 이때 시각을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할게요. 그럼 넓이는 여기는 이 부분만큼 넓이가 변했잖아요. 시간의 변화량이 델타 t면 넓이의 변화량은 델타 s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돼? 평균 변화율은 시간의 변화량 분의 넓이의 변화량 이렇게 하면 이게 평균 변화량이거든. 평균 변화율에다 극한을 취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넓이의 변화율이 된다는 거지.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것만 딱 붙이면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넓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 ds dt. 이게 넓이 s의 변화율이다. 전체 많이 나오는 거 세 가지만 딱 할게요. 다른 건 안 하고. 부피 v의 변화율. 원기둥 모양 비슷하게 하나 그려볼게요. 원기둥 모양 비슷하게 하나 그리고 얘가 이제 길이가 이제 변할 거란 말이야. 일단은 시각 t. 시각 t에서 부피를 v라고 합시다. 시각 t에서 부피를 v라고 하고 시간이 델타 t만큼 흘렀을 때 길이가 요만큼 더 늘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이제 입체도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시간의 변화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 시간의 변화량을 델타 t라고 하면 이때 시각이 뭐가 되냐면 t 플러스 델타 t가 돼요. 그럼 시간이 델타 t만큼 변할 때 부피가 변했잖아요. 부피의 변화량은 뭐 당연히 델타 v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하면 평균 변화율? 시간의 변화량분의 부피의 변화량 이렇게 하면 평균 변화율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순간 변화율이죠.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이제 시각이 어떻게 되면 돼요? 0으로 간다. 델타 t가 0으로 간다. 이것만 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과 부피에 대한 함수를 미분한다. 어떻게? 부피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부피의 순간 변화율이다. 변화율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별거 아니죠? 그렇죠?